얼마 전에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의 유럽 아마케 발표에 있어서 제가 항서제약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줄거가 왜 반토막 났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해서 제가 항서제약에 관해 좀 알아보고 중국의 제약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고 영상 찍어드린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브이로그를 합니다. 자, 중학계 및 최혜주, 항서제약, 반토막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8월달 얘기인데 2분기 어닝 쇼크가 났죠.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이 18년 만에 최저. 엄청 낮게 좀 떨어진 거죠. 18년 만에 최저가 났고, 자, 고점 매판 기간 기회는 60만 명으로 들었고 중장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왜 도대체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이 왜 18년도 만에 최저가 됐고 2분기 어닝 쇼크가 났는지도 볼 거고 또 중국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중국 역사라는 건 중국 자체 역사가 아니라 자약바이오 우주에 대한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장소제약이 진짜 반토막 난다 해서 저번에 한번 참겨드렸었는데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거 월봉 차트인데 이 봉 하나가 한 달짜리예요. 월봉이죠. 2018년도부터 쭉 잘 올라오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요때를 기준으로, chắc 1년 전이죠. 즉, 이때를 기준으로 꽤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실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지금 빅테크 규제에 이어서 사교육 규제, 게임, 전반에 갖춰서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산업 전반에 거쳐서 전체적인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주의 규제도 조금 있어도 이렇게까지 심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항서제약은 중국 주식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매수해놓은 이 1등 제약업체죠. 자, 항서제약 보관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항서제약 보관 금액이 4억 3,157만 달러 약 5,038억 원이라고 그래요. 중국 주식 종목 중에 1위로 올라와 있는 게 이 항서제약입니다. 자, 예전에 이 제약바이오도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보면, 중국의 최대 블루오션이 바로 이 바이오업계였었어요. 이게 2018년도 7월 달부터인데, 자,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즉, 2018년도에는 중국에서 최단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성장세도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유통 열풍이 불면서 산업 전반으로 업그레이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2018년도의 기사입니다. 이만큼 중국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많이 키웠었는데, 이 제약바이오의 산업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 규모가 1조 8,400억 위안으로 약 312조 원대로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요 시장으로 딱 2018년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의 3차 산업 비중이 4.8%까지 늘었죠. 정말로 제약바이오를 엄청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어서 거의 2위까지 가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세포치료 등 바이오의약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중국 유력 매체 제멘에 따르면 2016년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글로벌 신규 인상 건수 47건 중에 중국이 8건으로 미국 23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많이 밀어붙이고 제약바이오죠. 특히 바이오의약품을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죠. 이 중국 바이오의약품 주요 수치인데 이렇게 보면 2012년도부터 쭉 우상향, 2018년도, 2016년도까지 대단하죠. 이거에 발맞춰서 역시 항서제약도 2018년도를 이 차트를 보면 아시면 쭉 우상향을 했는데 21년도 1월 달에 저렇게 갑자기 주가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판매 추이들도 대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부터 중국의 온 오프라인 시장 비중이 이렇게 이제 쭉쭉 커지고 있었고, 병원의 양액 판매, 수입 변화 전부 다 우상향으로 굉장히 시장 파이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료는 맥킨지고 그래픽은 이 홍종현 이 뉴스핀 미술 기자님 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 바이오주가 제약바이오주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데 중국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중국 정부의 의약품 연구 관련 투자액이 총 2006년에서 2010년 250억 위안, 약 4조 2,400원에서 2016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작년까지 벌써 약 12조 7천억 원이었었는데, 요게 21년도 이렇게 약간 좀 꺾이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많이 안 꺾인 것 같아요. 특히 유일하게 항서제약이 원체 시총이 큰 대형 회사라 그런가 가장 심하게 부침을 받았습니다. 자,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은 난리죠. 알리바바는 보이지도 않고, 텐센트는 지금 규제로다가 거의 이제 해롱해롱하는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예전엔 18년된 중국 제약 바이오 시장에 불고 있는 신유통 열풍도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이 인터넷과 의료 및 건강 발전 의견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반 시장 성장세가 커졌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 온라인에서도 엄청 커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국 온라인 의약품 시장 B2B, B2C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950억, 성장률이 35%에 다다랐죠. 이렇게 엄청나게 알리바바, 텐센트 의료 헬스 분야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규제도 새롭게 정비를 싹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에 규제 정비가 있었는데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CFDA가 2017년 12월 우선 심사 경로 가이드라인 및 세포치료제 개발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임상 가치가 있는 신약 개발 그리고 승인 절차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항서제약이라든가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을 테고 많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발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주요국 혁신약 비중인데 미국이 이렇게 이제 당연히 대장이었는데 유럽 일부였다가 중국이 이렇게 싹 막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굴기가 된 거죠. 기업들도 이제 바이오주의 연구 개발 및 광고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A주에는 바이오 의약품 주요 상장사 이 연구 개발 광고 투자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상하이야오, 럼프야오, 원남바 이렇게까지 쫙쫙 늘어날 정도로 자 2017년도 18년도에는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의 성수기였습니다. 자, 의약품 준비 현황도 대단했었는데, 자, 대표 상장사 연구개발 비용. 앞으로 이렇게 연구개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났고, 중국 식약청의 의약품 준비 현황도 대단하죠. 116, 278.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주요국 임상연구 비중률 바로 역시 미국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이 정도. 모든 그래프가 모든 차트가 2017년도, 2020년도까지 상당히 높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전부터 중국 항서제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우상향이죠. 쭉 우상향. 당연히 항서제약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을 테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 또 이 중국 이 개인들도 가장 많이 투자한 제약 전업은 항서제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요렇게 이때부터 차트가 꺾였죠. 뭔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다른 제약 회사도 그린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건 복성제약이라는 회사의 차트인데, 뭐 이렇게 조금 밀리긴 했어도 이게 월봉 차트인데, 그게 올라가다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죠. 항서제약만큼. 뭐 봉서제약도 크게, 복성제약도 크게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야오밍 바이오라는 제가 주가를 들고 왔습니다. 뭐 이 친구도 별로 뭐 이렇게 조금 요새 근간에 이렇게 이제 이 규제가 있으니까 밀리긴 해도 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인데, 유일하게 이 항서제약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 항서제약은 국내 투자자가 정말로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입니다. 자, 항서제약은 중국 대형 바이오제약 회사인데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항서제약이 됩니다. 해외 종목 전체를 놓고 보면 이 10위 정도에 되는 이 보유 비중이에요. 자, 해외 종목으로 상위 10위 종목 안에 드는데 약 7천억 수준이고, 참고로 해외 주식 1위에 있는 주식은 제가 7월 기준으로 지금 테슬라를 알고 있거든요. 9월 달이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테슬라가 1등이고, 저게 항소제약이 10위권 안에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전에 나오지 않던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높은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바이오주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원래 큰 의미는 없는데, 왜냐면 항상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죠. 어쨌거나, 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 비교해 꽤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래서 지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 약간 인하 정책이 있죠. 이 주식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아야 돼요. 자, 약간 인하 정책이 있는데 올해 3월부터 의료보험 목록에 편입된 명역 항암제 PD-1 약품 캄넬리주마 PD1이죠. 캄넬리주마가 지난해 11월 4차 정부 의약품 집중 구매 목록에 편입된 6개 약품 매출 급감에 바로 항서제약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집중 구매 목록에 이제 편입이 됐는데, 캄넬리조합이 지난해 연간 매출 전년 대비 326% 증가하는 엄청나게 좋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쭉 올라 역성장하고 폭삭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거죠. 자, 정부가 입찰한 직중 구매 목록에 편입 때문에 그러니까 약 가격이 8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0원 팔던 거, 80%면 2,000원이니까 뭐 한 2,500원 팔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거의 뭐 이렇게 뭐 끝장나는 거. 더군다나 이 매출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항서제약에. 그러니까 약품 매출, 나머지의 이 주중국 편입이 또 있는데 이것만 상반기에 매출이 57%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주가가 안 좋은 게 맞죠. 자, 이거를 미리 알듯이 벌써 기관들이 벌써 펀드 이탈을 다 했죠. 예전에 지난해 말 기준 항서제약을 편입한 펀드가 1,465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국 스타 매니저인 거란, 류엔춘, 주샤오시민이랑 이런 인기 펀드들도 다 편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싹 나갔어요. 자금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6개월 만에 올 상반기 편입 펀드 수가 326개를 급감했죠. 1,400개 있던 게 1,100개 정도 나간 거죠. 그러면서 야, 자금이 엄청나게 유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항서제약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28만 명인데 올해 3월 만에만 8만 5천 명 늘어서 36만 더 늘었다는 얘기죠. 주가 하락이 본격화된 2분기에만 신규 개인 투자자가 24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통 증권사 전망은 이래요. 사실 항서제약은 많은 메리트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한 연구원이
30%대 성장력을 기록하던 시기의 밸류에이션까지 받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년도 EPS 주당 순이익의 이 비교그룹 평균의 PE, 그러니까 이 항서제약하고 비교할 만한 그룹들이 있죠. 이 주가 수익 비율을 40배를 적용하면 60위안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항서제약이 얼마냐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46위안 이렇게니까 60위안이면 앞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여러 번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꼭 항서제약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적으로 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금들도 이탈해서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는 쪽이죠. 공장들도 그립고 그래서 중국 투자는 당분간 조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증권사들의 전망입니다.